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재 법률 체계 중에서 가장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거래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까지 다양한 법이 있었는데요. 이번 데이터 3법에 의해서 통합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항목은 거의 개인정보보호법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쪽에서 이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간단하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런 아까 배웠던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통신망법에 속하게 된다면 특별법에 따라서 다른 법이 우선시되긴 할 것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 보이시는 law.go.kr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로 프라이버시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9장 76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2020년 기준이고요. 1장은 총칙으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목적, 정의, 보호원칙, 권리 등과 같은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 보호정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로 시행계획 수립이나 보호지침 관련된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같은 처리 기준,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제한 같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장이 실질적인 그런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건데요. 안전조치 의무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등록,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같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외에 있는 시행령까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조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까지 같이 보셔야지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입니다. 정보 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권리 행사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고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소송과 관련된 내용과 보칙, 그리고 과태료 등의 벌칙 등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입니다. 제29조고요. 아까 봤던 내용들이 있었죠. 안전조치 의무란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의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는 걸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죠. 시행령에 따라서 기술적인 조치, IPS, 방화벽, 디도스, 관리적인 조치인 내부 관리 계획, 접근 권한 등, 그 다음에 물리적인 조치인 자물쇠 케이지 같은 방법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개인정보 지키라고 지정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에서 만들어진 고시로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존재하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해설서로도 존재를 합니다. 정보보안 기사나 아니면 CPPG 또는 다른 보안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쪽을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0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소중한 내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따라서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및 업체가 준수해야 할 지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포함되게 됐고, 또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문의하면 되는지까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었죠. 제3자 위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3자 위탁을 구분하면 위탁은 목적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행해주는 사람, 한마디로 택배 같은 거죠. 택배 같은 경우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행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택배사가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위탁이고요. 제3자는 보험사에 대한 이벤트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사에 넘기게 되죠. 그런 내용들로 그 수익자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제3자입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 권리자죠. 보통 본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과 누구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구충을 처리할 수 있는지까지 외부에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네이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른 글씨하고 다르게 강조를 시켜야 되고요. 이런 내용에 따라서 보시면 자세하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라이프사이클별 침해 유형입니다. 보통 수집 시에는 동의 위반이 있겠고요. 동의 없이 수집을 하는 케이스죠. 고지 의무 위반도 존재합니다. 명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용 목적이나 정보를 얘기하지 않는 케이스가 존재하겠죠. 저장 및 관리입니다. 유출, 훼손, 변경 등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봤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케이스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용 및 제공에서는 무단으로 제공해서 동의 없이 제공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이용 목적 위반으로 이용 목적이 없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케이스도 존재할 것입니다. 파기 성명에서는 목적 달성에 파기하지 않는 케이스, 삭제해달라고 했는데 삭제하지 않는 케이스가 존재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전부 다 침해고요. 이런 케이스는 전부 다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의해서 이용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함에 따라서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및 업체가 준수해야 될 지침이 있었습니다. 한 던전장에서 얘기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업체들의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건 내용 상세적인 내용으로 약관 및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